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꿀 떨어지는 부부의 비밀입니다. 놀랍게도 행복한 부부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랑해가 아니라 괜찮아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40년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20년 이상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쌍의 부부를 인터뷰해서 찾아낸 진짜 꿀 떨어지는 관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발견들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관계 혁명의 열쇠를 손에 넣게 될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습관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꿀 떨어지는 부부의 비밀인데요. 제가 최근에 20년 이상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쌍의 부부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정말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습니다. 같은 결혼식장에서 같은 날 결혼한 두 커플이 20년 후에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저 부부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싶은 커플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부부들은 서로 안 죽이는 게 다행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주변을 보면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들이 있어요. 솔직히 질투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부부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과 꼭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행복한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랑해가 아니라 괜찮아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은 뒷담화를 하지 않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지 않으며 서로의 친구들을 알고 애칭을 사용하고 공개적으로 상대를 인정합니다. 이 모든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관계에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만 하잖아요. 더 많이 데이트하고 더 많은 선물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행복한 부부들의 비밀은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롤프 도벨리라는 분의 말이 생각나네요. 좋은 삶은 뭔가 대단한 것을 추구하기 전에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들을 피할 때 이루어진다.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행복한 부부들이 하지 않는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안 싸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끝났네 하고 생각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싸운 경력만 20년인데.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재밌는 건 행복한 부부들이 전혀 싸우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툼은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대단히 짧고 전체적인 횟수나 길이가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큰 불로 번지지 않게 하는 거죠. 제 친구 부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혼 15년 차인데 서로 의견이 다를 때마다 지금 우리가 이걸로 하루를 망칠 가치가 있을까? 라고 묻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정말 현명하지 않나요?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요.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상대의 약점을 콕 집어서 찌르게 되잖아요. 전공타를 날리는 거죠. 당신 그 버릇 정말 못 고치나? 당신 부모님도 똑같이 그러더라, 이런 말들. 아, 저도 한 적 있네요. 반성합니다. 그런데 꿀 떨어지는 부부들은 상대방이 정확히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건 아무리 화가 나도 건드리지 않아요. 이건 무슨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은 넘지 말자라는 약속의 선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특별히 싫어하는 주제나 행동이 있나요? 그걸 일부러 건드리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해요. 꿀 떨어지는 부부들은 뒷담화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세요. 친구들 만나면 배우자 욕 한 번씩 하시죠? 우리 남편이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행복한 부부들은 이런 걸 안 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꿀 떨어지는 부부라고 억울함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도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인 예의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서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긍정적인 면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배우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그게 다시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생각해보니 정말 현명한 방법이네요. 이제 네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요. 그래, 알았어. 뭐야, 알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야? 아니, 그냥 알았다고. 그 말투는 뭐야?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해? 이런 식으로 끝말잇기 게임처럼 이어지는 대화. 우리 어릴 때 끝말잇기 많이 했죠. 근데 나이 들어서도 이러면 곤란해요. 행복한 부부들은 상황이 더 큰 불로 번지는 게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5번째, 행복한 부부들은 현재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아요. 이 부분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감정이 올라오면 사람은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해져요. 여러분도 화가 났을 때 극단적인 생각 안 하셨나요? 이 결혼 끝났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런 생각들요. 그런데 꿀 떨어지는 부부들은 감정이 격해져도 경계를 넘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선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 거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다 잊어도 이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자기 통제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부들은 이혼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농담으로도 안 해요. 아, 진짜 이혼하고 싶다 이런 말 장난으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제 정리해 볼게요.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하지 않는 것들은 뭐였죠? 안 싸우려고 노력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뒷담화는 안 하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지 않고 감정을 한꺼번에 다 쏟지 않고 이혼이란 말을 안 해요. 이게 그들의 금기사항인 거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 중에 몇 개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알아볼 차례예요. 행복한 부부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바로 해야 할 것들이죠. 행복한 부부들이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애칭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닭살스럽죠? 자기야, 여보, 꿀떡이, 깜찍이 이런 것들요. 제 지인 중에는 남편을 귀염둥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15년차 부부인데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서로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냥 야하고 부르진 않나요? 애칭이라는 건 삶의 맛을 돋우는 거예요. 토핑 같은 거죠. 우리가 그냥 밥만 먹어도 되지만 반찬이 있으면 더 맛있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결혼 30년 차인데도 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던 애칭으로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그래도 그 애칭이 그들만의 특별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요. 우리 남편 아내 최고예요.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배우자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해냈어요 하면서 기꺼이 공개적으로 상대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 그래요. 우리는 상대를 칭찬하기보다는 지적하는데 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꿀 떨어지는 부부들은 정반대로 해요.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보고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이건 마치 옛날 유교 문화에서 상을 올리는 것과 비슷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당신에게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이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SNS에 배우자를 자랑하는 글을 자주 올려요. 처음엔 좀 민망하고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그들의 사랑을 키우는 방법이었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배우자의 좋은 점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스킨십을 해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꼭 특별한 스킨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아 다리를 걸치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도 다 스킨십이에요. 요즘 많은 부부들이 각자 스마트폰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물리적 접촉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꿀 떨어지는 부부들은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접촉의 순간을 만들어가요. 제 친구 부부는 매일 저녁 적어도 20분은 TV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 서로 기대어 하루 일과를 나눈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그들의 관계를 계속 따뜻하게 유지해 준다고 해요. 네 번째,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친구들을 알아요. 남편은 아내의 친구들과 근황을 알고 아내는 남편의 친구들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친구들이 집에 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지에 따라 많이 형성되거든요. 배우자의 친구들을 알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5번째로 한쪽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양쪽 다 쿵짝쿵짝 맞는 게 아니라 한쪽만 주로 말이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누가 말이 많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말이 많아도 행복한 집, 남편이 말이 많아도 행복한 집이 있었어요. 보통 말이 많으면 싸움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한쪽은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다행히 귀는 2개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는데요.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도 아니고 고마워도 아니고 바로 괜찮아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인터뷰했던 40쌍의 부부들 중 대다수가 괜찮아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이 말이 가장 편안하고 좋았다고 말했어요. 괜찮아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내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 accept you as you are와 비슷한 의미죠. 당신의 부족함, 실수, 약점까지도 다 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용서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해와 인정의 의미이기도 하고 기억의 의미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배우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말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기 위해 한 말이었나요? 진정한 괜찮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수용의 표현이에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이 꿀 떨어지는 부부들의 가장 큰 비밀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행복한 부부들이 하는 6가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애칭을 사용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스킨십을 하고 서로의 친구들을 알고 한쪽이 말이 많고 다른 쪽은 잘 들어주고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해요. 이 중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라는 말부터 더 자주, 더 진심으로 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꿀 떨어지는 부부들은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뒷담화는 안 하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지 않고 감정을 한꺼번에 다 쏟지 않고 이혼이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애칭을 사용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스킨십을 하고 서로의 친구들을 알고 한쪽이 말이 많고 다른 쪽은 잘 들어주고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해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오늘은 괜찮아라는 말을 3번 하기, 내일은 애칭 불러보기, 모레는 공개적으로 칭찬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둘째, 상대방도 변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변화는 항상 나에게서 시작돼요. 내가 먼저 변하면 그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먼저 변해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남편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매일 오늘 정말 예뻐 한마디씩 했대요. 처음엔 아내가 의심했지만 꾸준히 하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서로 칭찬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해요. 셋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오늘 싸움을 줄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이에요.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의미를 두세요. 넷째,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지 마세요. 그건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다섯째,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꼭 특별한 데이트가 아니어도 돼요. 함께 설거지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중요한 건 그 시간에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섯째,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고마워라는 말은 마법의 주문과 같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는 더욱 깊어져요. 일곱째,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추지 마세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덟째,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세요.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어떤 사람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봉사를, 어떤 사람은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랑을 느껴요. 배우자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아홉째, 유머 감각을 잃지 마세요. 함께 웃는 것만큼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너무 심각해지지 말고 가끔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 줄도 알아야 해요. 열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세요. 사람은 계속 변해요. 20대의 나와 50대의 나는 다르죠. 서로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 응원해 주는 게 중요해요. 11째, 작은 의식을 만드세요. 아침에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기, 저녁에 하루 일과 나누기, 주말 아침 느긋하게 아침 먹기. 이런 작은 의식들이 관계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12째, 위기가 왔을 때 도망치지 마세요. 모든 관계는 위기를 겪어요. 그때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함께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괜찮아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배우자의 좋은 점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결혼 생활이 마라톤이라면 우리는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꿀 떨어지는 부부들의 비밀을 알아봤어요. 그들이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했죠. 제가 인터뷰했던 한 부부의 말이 기억나네요. 결혼은 매일매일의 선택이에요. 나는 오늘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어요. 정말 멋진 말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행동이에요.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꾸준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꿀 떨어지는 부부들은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뒷담화를 하지 않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지 않고 감정을 모두 쏟아내지 않고 이혼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애칭을 사용하고 공개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스킨십을 하고 서로의 친구들을 알고 한쪽이 말하면 다른 쪽은 들어주고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해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잔치는 젊었을 때 그 결혼식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국수 먹고 쫄면 먹고 스파게티까지 먹는 긴 국수의 세월이 왔어요. 이 시기 우린 다시 한번 서로를 선택해야 해요. 괜찮아, 우리 함께하자.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해가 아니라 괜찮아라는 거요. 여러분의 관계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인터뷰했던 부부들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